Win 18! Win 18! 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빅다운입니다. 이번 시즌 앞두고 굉장히 기대되던 점 중에 하나이자 이번 시즌 주요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전년대 리그를 충격에 빠뜨렸던 CJ 스트라우드가 얼마나 더 크게 성장을 할지, 그리고 여전히 자신의 존재력을 보여줄지에 대한 거였어요. 전년도 23 시즌에 정말 신인으로서 역대급에 달하는 활약을 펼쳤었는데, 공격 부분 올해의 신인상을 수상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쿼터백들 중에도 이제 단지 신인뿐만이 아니라 10손가락 안에 분명히 들 정도의 티어에 등극을 했었어요. 뿐만 아니라 플레이오프의 승리까지 거두면서 이 선수가 리그의 미래다라는 생각을 들게 해주었는데, 24 시즌이 개막하고 시즌 초에 보여주던 활약을 생각했을 때, 그리고 그가 한 2년 차인 어린 선수라는 걸 감안해보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게임처럼 스트라우드를 내주고 누구든 트레이드를 한다고 했을 때 패트릭 마홈즈 말고 무조건 오케이지 라고 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 하는 정도의 티어까지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선수였어요. 허나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저번 경기에 그의 캐리어 최악의 경기를 펼쳤었는데, 그린베이 패커스와의 7주차 경기에서 단 86 패싱 야드의 터치다운을 하나도 없을 정도로 아무런 존재감도 내지 못했어요. CJ 스트라우드가 프로에 데뷔해서 이제 2년차가 되는 상황인데, 단 한 번도 이제 웰컴 투 더 NFL 같이 이렇게 신인 티가 났던 적이 없었는데, 그러한 경기가 첫 번째로 나와서 제가 좀 무슨 일이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깊게 보게 되었습니다. 23 시즌 스트라우드의 환상적인 신인 시즌에 정말 감탄할 부분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신인으로 이게 말이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은 바로 서드다운 상황에서의 갱신이었어요. 특히나 서드앤롱, 즉 서드다운에 갱신해야 할 거리가 5야드 이상인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는 공격 중에 패스밖에 옵션이 없거든요. 수비도 이를 분명히 알고 있고, 이 지난 두 번의 플레이에서 크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지막 공격 기회에 해줘 하고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신인에게 굉장히 가혹한 순간입니다. 실제로 스트라우드를 제외한 23년 신인들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적을 보면 총 380번의 패스 시도가 있었고, 그 중에 84번, 즉 단 22%만 갱신에 성공을 했었어요. 반면에 CJ 스트라우드는 총 120번의 패스 시도 중에 무려 44번, 44번이나 이 서드&5 이상의 상황에서의 갱신을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참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NFL 최고 티어의 쿼터백이라고 할 수 있는 패트릭 마홈즈나 조시 알렌, 조버로, 라마 잭슨 같은 선수들의 성적을 비교해봐도 CJ 스트라우드가 확실히 뛰어납니다. 조버로나 조시 알렌, 라마 잭슨은 각각 32, 35, 34%로 CJ 스트라우드보다 낮고, 마홈즈 정도만 38% 그보다 앞서 있다는 걸 봤을 때, 야, 이게 신인이 맞나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왜 전년도 휴스턴 텍사스가 돌풍을 불러일으키고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킬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중심은 CJ 스트라우드다 라고 했는지 알 수 있는 덕목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7주차에 펼쳐진 그린베이 패커스와의 게임에서 정말 최악의 경기를 펼쳤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동일한 서드&5 이상인 상황에서 8번의 패스를 시도했는데 그 중에 단 한 번, 즉 11%의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전년도 서드&10, 즉 10야드 이상인 상황에서도 갱신율이 24%인 걸 생각해보면 정말 CJ 스트라우드가 거의 커리어 처음으로 해줘야 되는 순간에, 즉 해줘라고 팀원들이 말하는 순간에 해주지 못하는 신인스러운 정말 혼쭐이 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건데, 재밌는 거는 패커스가 정말 큰 틀에서 한 가지의 컨셉으로 스트라우드를 좀 완벽하게 무력화시켰어요. 시작선에 보통 디펜시브 라인맨이라고 하는 이제 덩치 형님들을 중앙에 세우고, 쿼터백 쇄도에 특화된 엣지 러셔들을 구성해서 보통 4명에서 5명 정도로 쇄도를 하게 돼요. 근데 패커스가 이번에 서드다운에서 취한 전술은 러닝백을 태클하는 임무를 맡는 중앙 라인베커 둘을 시작선에 바짝 붙이게 됩니다. 더블 A의 블리치라고도 보통 불리우는데, 그리 되면 당연히 오라인 입장에서는 자기들보다 많은 숫자 혹은 동등한 숫자의 선수들이 앞선에 서게 되고, 맨투맨 블로킹으로 이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게 돼요. 여기서 이들 중 일부는 쇄도를 하는 척 하다가 뒤로 빠지면서 패스 차단을 하게 하고, 몇몇은 쇄도를 하게 되는데, 그리 되면 오라인 입장에서 누가 쇄도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몇 명의 오라인이 놀게 되고, 그만큼 쇄도를 하는 선수들의 파괴력이 더 강해지죠. 이거를 이제 잘 구사하는 코치가 이제 현재 카우보이스의 수비 코치로 갖고 있는 마이크 지머인데,
여기다가 이제 패커스가 살짝의 변주를 추가하게 되는 게 바로 스턴트를 추가돼요. 즉 스턴트라고 해서 이제 선수들이 각자 다 일자로 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즉 직선으로 쇄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의 선수가 사선 방향으로 쇄도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2대1을 유도를 하고 그 옆에 선수가 엇박으로 해서 뒤로 돌아가면서 사선 방향으로 쇄도를 하게 되는 건데, 쿼터백을 보호하는 오라인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누가 쇄도를 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쇄도를 해들어오는 선수들이 막 엇박으로 꼬여서 들어오기 때문에 대응이 너무나 어려워요. 뿐만 아니라 이 엇박으로 들어오는 스턴트를 외곽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곽을 중심으로 펼치다 보니까 쿼터백 입장에서 가장 근거리에 있는 곳에서 압박이 확 하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셋과 압박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한 것을 이제 CJ 스트라우드가 경기 내내 정말 당했는데, 서드다운마다. 이번 경기 텍산스 서드다운이 총 한 17번이 있었고 그 중에 9번이 서든5 이상이었어요. 그리고 패커스는 9번의 이 상황에서 모두 이 전술을 썼었는데요. 물론 뭐 이제 언제나 이 두 명의 선수만으로 스턴트를 거는 건 아니고 두 명이 반드시 쇄도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씩 이렇게 변주를 주긴 했지만 큰 틀에서는 똑같았습니다. 이제 선수들을 모두 다 일선 앞으로 붙이고 라인베커들을, 그걸 스턴트를 이용해 중앙 쪽의 부담을 계속 늘리는 전술이었는데 스트라우드가 아무런 대답을 내놓지 못했어요. 경기 2분 남은 막판 상황에서 단 한 번 갱신을 할 정도로 정말 크게 이 전술에 줄기차게 당했었는데 패커스의 미들 라인베커들을 비롯한 일선 수비들이 굉장히 전술을 잘 이행했고, 특히 수비 코치 제프 아플리가 전략을 정말 잘 짠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참 왜 영상에서 좀 더 소개를 할 만하냐면 올해 그나마 스트라우드가 좀 헤맸던 게임을 보면 3주차에 바이킹스전이 있어요. 근데 당시 바이킹스는 이러한 컨셉과 굉장히 유사하게 역시 일선의 다수 포진에서 누가 쇄도할지 모르게 혼전을 주고 그 다음에 스턴트를 통해서 내곽 중앙 부분을 공략하는 전술, 똑같은 컨셉의 전술을 쓰면서 스트라우드에게 몇 번 좀 인상적인 색이라든가 압박을 만들어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패커스의 수비 코치인 제프 아플리가 벤치마킹을 해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동시에 CJ 스트라우드에 대한 나름의 대응책이 나온 건가? 하는 생각도 분명히 듭니다. 물론 이제 CJ 스트라우드 자체가 워낙 클래스가 높은 선수라 충분히 뭐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텍산스의 코치진도 수준이 높고 무엇보다 비상 상황에서 미들맨 역할을 해주던 1번 리시버인 니코 콜린스의 부재에서 이번 주에 경기력 악화가 나왔던 걸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텍산스의 게임을 앞으로 보실 때 이러한 패스가 강요되는 서든론 상황에서 수비가 일선에 많은 수, 특히나 내각을 공략하듯이 나오면 이거 스트라우드 대처법인데 어떻게 대응하려나를 중심으로 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